항상 다른 분들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려니 조금 긴장이 되네요. 남들은 한 번도 겪기 어려운 일을 당해본 사람이라 웬만한 거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강하다 생각했는데 아직 남들에게 제 속 얘기를 털어놓을 만큼은 아닌가 봅니다. 저는 내년이면 벌써 부록의 나이인 8살, 3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두 아이는 생부가 달라요. 큰아이 아빠와는 이혼했고 지금의 아이 아빠와 재혼했습니다. 좀 복잡한 가정사로 보이는지라 굳이 묻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큰아이는 생부가 있는 건 아는 듯해요. 근데 워낙 어릴 때 지금 아빠와 살아서인지 친아빠나 다름없이 지냅니다. 아이 아빠도 큰아이를 정말 예뻐하고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전 남편과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부터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전 남편과 이혼 마음을 먹었던 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특히 시모도 제 이혼에 한몫하셨고요. 이혼하고 나서 바람난 여자와 잘 살 줄 알았는데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건지 전 남편은 점점 인생이 꼬이더라고요. 시댁이 잘난 집이었느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시모만 있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는 도움받은 거 없었고요. 저희 친정집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건물에서 월세 정도 나와 부모님이 돈 안 버시고 노후 걱정은 없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직장 생활하며 제가 모은 돈과 친정에 조금 도움받아 전세 얻어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돈도 없었고 몸만 달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저한테 홀홀 단신으로 살아오다가 저를 만나 결혼까지 해줘서 고맙다고 입이 닳도록 저에게 잘하고 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댁이 이혼 가정이라서 걱정하기보다는 시부모님을 따로 챙기는 것이 힘들까봐 저를 걱정하셨어요. 그래도 남편 허우대 멀쩡하고 건실해 보인다며 설마 내 딸 고생시키기야 하겠냐며 결혼 허락하셨고요. 결혼 당시에는 따로 계시는 남편 부모님들께서는 자신들은 걱정 말고 너희들이 잘 사면 효도다. 우린 이렇게 잘 살 테니 걱정일랑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혼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돌변하더라고요. 심지어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모가 저 앉혀놓고 하신 말은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네 시아버지는 챙길 필요도 없다. 들었겠지만 여자 좋아해서 내 속을 그렇게 썩이고 생활비 한 번을 제대로 준 적이 없었어. 너는 이 남편한테만 잘하면 돼. 나중에 우리 아들 힘들게 하면 너 멱살 따버릴 줄 알아? 저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과격한 표현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씀이셨겠지만 좀 심하다 싶은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훨씬 잘난 여자한테 장가 보낼 수 있는데 볼 것도 없는 내가 채갔다면서 저만 보면 결혼 잘했다느니 시집 잘 왔다느니 하는 말을 듣기 싫을 정도로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초반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막 결혼해서 둘이 맞춰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저는 이혼한 시모와 시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2배였거든요. 어머니는 시아버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며느리 노릇 요구하셨습니다. 낳아준 부모가 이혼했다고 자식 노릇 안 할 셈이야? 너희 둘만 잘 사면 부모는 나 몰라라 하겠다 이거냐? 혹시 네 시엄마가 나 모른 척하라고 하든? 둘이 맞벌이 한다 그랬지? 앞으로는 얘 시모한테 보내는 것만큼 나한테도 용돈 보내라. 두 분은 이혼하고 나서도 서로 험담을 하시며 자식들에게 따로 대접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말은 그냥 빈말이었나 봐요. 이혼한 시부모를 양쪽으로 챙기느라 항상 용돈도 2배, 식사도 따로, 뭐든 따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재혼까지 한 상태였는데 어쩌다 만날 때면 꼭 재혼한 부인까지 데리고 나와 시엄마 대접을 해주길 원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고 불편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따로 챙기는 것까진 내가 뭐라 안 하겠는데 아버지 재혼한 부인까지 시어머니 대접해줘야 하는 건 정말 모르겠다. 내가 너무 불편해. 당신 아버지도 그래.
본인이 좋아서 이혼하셨으면 그냥 본인만 잘 사시면 되는 거잖아. 당신 어머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엄마 대접해달라 그러는 거야? 앞으로 아버지 만날 때 그분 같이 안 만났으면 좋겠어. 당신이 말씀드려줘. 남편 입장에선 기분 나쁠 일일지 몰라도 제 입장에선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생각과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다 만나서 보는데 그것도 못 참아? 나중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새어머니가 모시고 살 텐데 나도 그거 생각해서 대접해드리는 거야. 왜 그리 생각이 짧아? 솔직히 용돈 드리는 것도 너무 부담이야. 친정집에는 10만 원 돈도 못 드리는데 매달 30씩 양쪽에 그렇게 드리는 거 우리 형편에 부담이잖아. 그건 당신이 직접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부모는 용돈 안 받아도 잘 사시잖아. 설마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래? 그럼 내가 버는 걸로 다 드릴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지금 누구 돈으로 용돈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남편과 시부모님 문제로 저렇게 싸우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주부라면 일하면서 살림까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실 겁니다. 저요? 맞벌이 하면서 살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밥 챙겨놓고 출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1,000원 한 장 막 쓴 적 없어요. 친정 여유롭게 살았어도 엄마가 워낙 검소하고 알뜰하셔서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거든요. 친정집이 화목한 편이고 가족애가 깊어서 저도 시댁을 10월드라고 생각 안 하고 벽 안 삼기게 하려고 시댁에 잘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한 시부모라도 기본 도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께는 전화도 자주 드리고 때 되면 생활비 외에 용돈도 챙겨드리려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의 그런 노력은 시집온 며느리가 당연히 하는 거라 생각하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좋게 좋게 하려 해도 한 번씩 시부모에게 듣는 싫은 소리에 점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서로 얼굴만 봐도 기분 좋지 않은 날이 계속되더군요. 저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도 단 한 번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남자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결혼 1년도 안 되어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축이 무섭긴 한가 봐요. 매일같이 핸드폰을 들고 어디 가도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게 이상해서 남편 몰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카톡을 주고받고 심지어 제 험담을 하더라고요. 저도 촉이 있는지라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을 보며 너무 배신감을 느꼈어요. 결혼한 거 정말 후회된다. 와이프가 운동도 안 해서 점점 퍼지는 것 같고 어리고 예쁜 여자 보지도 않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애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헤어지지 그래요? 와이프 집이 좀 잘 살거든.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 생각해서 참고 사는 거야. 정말 철없는 10대 남자애들처럼 성숙하지 못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 어디 가도 못생겼다는 소리 안 들을 정도인데 제 외모를 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저런 험담을 한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거 보고 배신감 들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며칠 동안 겨우 마음 다잡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때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애정결핍도 있었고 부모에게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아서 늘 외롭고 힘들었다며 자신이 부족해서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이야기하길래 처음에는 용서했어요. 하지만 한 번 상처받고 나니 예전처럼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기본 도리는 했어요. 아침밥 차려주고 시댁에서 하던 것처럼 하고 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마음도 조금 무뎌지더라고요. 여느 부부들처럼 그렇게 서로 의견차로 시댁 일로 서로 토닥토닥 해가며 2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첫 아이도 낳았고 막 돌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부부들 그렇겠지만 아이 키우고 맞벌이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거에 지쳐서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아이까지 키우면서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자 문제로 한번 위기 겪고 나서 설마 남편이 또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진짜 여자 직감은 무서운 게 그때 며칠 남편과 투닥거리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외박을 하더군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남편 차 블랙박스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어쩜 틀리지도 않는지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히 통화하는 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나 보고 싶었어? 다음번에는 다른 모텔로 가자. 거기는 너무 번화가더라. 다음 달에 출장 제주도로 갈 건데 같이 여행 갈래? 엄청 다정한 말투로 저런 대화를 1시간이 넘게 했더군요. 대화 내용으로 봐서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인 건 분명했어요. 근데 더 대박인 건 뭔 줄 아세요? 이 남편 놈이 총각 행사를 하고 있더란 겁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인지 집에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산다나요? 순간 2년 전 남편의 여자 문제를 그냥 넘어가줬던 일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한 번이 쉽지 2번, 3번은 쉽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 나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저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는 느낌이 왔고 이 사람과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 결심했습니다. 이제 막 돌지는 아이가 눈에 밟혔지만 한번 마음먹으니까 이혼만 바라보고 계속 돌진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이혼 얘기 꺼냈을 때 당연히 남편은 펄쩍 뛰고 싹싹 빌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가 참 비굴했어요. 순수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기 환경을 탓하더군요. 내가 어릴 때부터 힘들었던 거 당신 알지? 우리 아빠도 여자 문제로 엄마 힘들게 하고 엄마 보살피느라 나는 나 위해서 한 번도 산 적 없었어. 부모 도움 하나 받은 거 없이 지금까지 살았다고. 마음의 상처가 많은 건지 이상하게 마음이 허해서 그래. 나 그 여자랑 사랑해서 만난 거 절대 아니야. 그건 당신도 알지? 다시는 안 그럴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어렵게 자란 거랑 바람 피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감성팔이 하지 마. 가정환경 나쁘면 다 당신처럼 바람 피우고 사는 거야?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며?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가족 소중하다 생각하고 자라는 사람이 더 많아. 더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이혼해. 다 필요 없으니까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내자. 이혼한다고 하니 심호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꼴에 입은 싸서 잘못은 자기가 했으면서 이혼하자는 말 내가 먼저 꺼냈다며 나를 정말 나쁜 년 만들어놨더군요. 남자가 한 번쯤은 다른데 눈 돌릴 수도 있는 거야. 너 내가 어찌 살았는지 얘기해볼까? 그거 들어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들이 막말로 그 여자랑 살림을 차렸니? 그냥 스쳐가는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들 셈이냐? 절대 허락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혼은 안 돼. 부부가 이혼하는데 심호 허락받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 허락 필요 없어요. 저는 이혼한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우리 민지는 제가 키울 거니까 아이 욕심내지 마시고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랑 새 출발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때 위자료고 뭐고 그냥 남편과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바람 피우년 신상도 다 알고 있었지만 상간녀 소송도 안 했어요. 제가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니 남편 놈은 하자는 대로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아이도 포기하고 위자료도 준다길래 협의 이혼했습니다. 양육비 매달 받기로 하고 집은 제 돈 들어갔으니 보조금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이혼하면서 느낀 건데 이래서 결혼할 때 집안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가 보다 했습니다. 자라온 환경 무시 못하고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볼 수 있다고 틀린 말 하나 없더군요. 남은 건 아이와 삶의 무거움 뿐이었는데 그래도 제 직장 다니고 친정 부모님 도움받으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놈은 이혼 조정 기간에도 그 여자와 동거를 하더군요. 그래서 바람 피운 여자랑 잘 살아라 했습니다. 남편 놈은 아이에 대한 친권도 다 포기해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정말 이 악물고 살았어요. 아이가 어려 친정집에 살며 악자까지 버는 돈 다 모았습니다. 희한한 게 시댁 없으니까 돈이 새 나가는 데가 없어 돈이 더 잘 모이더군요. 그런데 얼핏 들은 소식에 남편 놈이 그 바람 피운 년하고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혼하고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잠을 한동안 못 잘 정도로 화가 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남편하고 바람 피운 년한테 복수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때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더니 상간녀 소송은 3년 안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망설이지 않고 착수금 바로 이체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야 제 속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소장이 가고 나서 그년이 항소를 하더라고요. 증거가 없다는 개소리를 하길래 사진이며 문자며 블랙박스 녹음해 놓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까발려줬고 1년 4개월 동안 소송하고 나서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조금 풀리더군요. 위자료 1,000만 원 돈 받았지만 소송 안 했다면 평생 억울할 것 같았거든요. 그 후 아이를 키우며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도 마련해놨고 현금도 꽤 모았었죠. 당연히 그때만 해도 재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절대 뭘 안 하겠다. 이런 장담을 하는 게 참 쓸데없는 짓이더군요. 저는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해요. 의뢰한 고객님들에게 디자인 컨펌 받고 의사소통하고 하는 게 일인데 당연히 만나는 사람도 많죠. 고객 중 한 남자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기간이 좀 프로젝트라 보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업무적으로 소통하는 게 다였지만 어느 순간 그분이 저를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눈치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제 나이도 30 초반이었으니 제가 싱글인 줄 아셨나 봐요. 식사를 한번 하자는 조심스러운 말에 제가 안 되겠다 싶어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하고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저 이혼녀예요. 4살짜리 아이도 있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식사하자 하신 거면 저 거절할게요. 저는 지금 누구 만나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보통 남자들은 실수했다, 미안하다 하고 정색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누가 지원 씨랑 지금 사귀져요? 혼자 너무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 때문에 괴롭힌 게 많아서 저녁 대접 한번 하고 싶어 그런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이혼여고 애 딸린 게 제가 지원 씨한테 호감 가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지원 씨 잘못도 아닌데 그런 걸로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철벽치지 마세요. 식사는 나중에 해도 이 말은 꼭 하고 싶네요. 진심으로 느껴지는 말에 저도 마음이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른공주처럼 산 저한테 저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상처받는 말 듣기 싫어서 다 철벽치고 소통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런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사람 같아 뭔가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끝날 인연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우리 회사와 거래가 끝난 후에도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대며 연락하지 마시라 했었어요. 지원 씨, 이혼하고 애 있으면 그냥 인생이 끝인 거예요? 주위에서 이혼한 사람은 누구 만나면 안 된다고 하던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한번 결혼했었어요. 지금은 혼자지만요. 그럼 저도 앞으로 아무도 못 만나고 혼자 살아야 하는 건가요? 지원 씨, 제가 지금 결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만나고 미래는 계획하지 맙시다. 만나다 보면 길이 생기고 보이기 마련인 거예요. 그냥 지금은 서로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 저도 그 사람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았지만 인자한 외모에 자상한 성격, 전 남편과는 뭔가 다른 따뜻한 성정. 왜 결혼에 실패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레 물어봤더니 대답해 주더라고요. 실은 저는 이혼한 건 아니고 와이프랑 8년 전에 사별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암 걸리는 바람에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됐네요. 저는 지원 씨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 가졌었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자고 한 거 아닙니다. 저한테 호감 가지고 있는 건 제가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더 욕심낼까 봐 무서워요.
저는 아이도 있는데 누군가와 다시 결혼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해해요. 지원 씨가 무슨 걱정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할게요. 저 때문에 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과 어렵게 다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재혼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만나면서 저희 아이와 같이 만나기도 하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뜻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게 1년이 넘게 만났는데 자연스레 저한테 같이 살자는 말을 툭툭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저와 더 가까워지기 원하는 걸 알고 나자 처음 마음을 열었을 때의 두려움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두 번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이라는 제도로 엮이고 싶지 않고요. 게다가 저는 아이도 있고 대한민국 어느 시어머니가 애 딸린 이혼녀를 며느리로 좋다고 하시겠어요? 딱 이대로만 지내요. 지원 씨, 나 벌써 우리 부모님께는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원 씨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고 있고요. 제 나이가 몇인데 부모 허락받고 결혼하고 말고 결정하나요? 해보지도 않고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요. 그때 친정 부모님도 그 사람 만나는 거 알고 있었고 인사도 드린 상태였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그 사람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차마 제게 재혼하려는 말은 못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선을 긋는 저와 달리 그 사람은 참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이혼한 후 남자를 믿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런 마음도 그 사람 만나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었나 봅니다. 그 사람과는 주말마다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산이며 들이며 바다며 놀러도 실컷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밥 먹고 모든 게 참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저한테 애정 표현도 많이 하면서 늘 하는 말이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이었고요. 저는 그 말에는 대답을 항상 피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신랑이 끝에 진 사람은 결국 저였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받아들이고 나서 저도 어렵게 가족들에게 인사도 드렸습니다. 미리 저에 대해 말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초혼이 아니라 그런지 긴장은 되었지만 아니면 그만이라 생각도 들긴 했어요. 나를 몰라봐 준다면 굳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만나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요.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셨는데 아버님은 말수가 적은 스타일이셨고 어머니는 온화한 인상이셨습니다. 제가 긴장했다는 걸 아셨는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지도 않았고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요즘 읽는 책이 뭔지, 아이와 주말에는 뭘 하고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셨고요. 제 취향을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참 신선했어요. 보통 시어머니는 그런 것보다는 친정부모가 뭘 하며 집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런 걸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리고 차를 마시는데 그 사람 어머니가 저한테 편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지혁이가 아직 싫다고 하는 걸 내가 억지로 집에 데려와 보라고 했어요. 많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용기 내서 와준 게 참 고맙네요. 오늘 얼굴 봐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어려워 말고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오늘 편하게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 아들 만나줘서 내가 고맙지. 여자 만날 생각도 안 하던 놈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길래 나도 보고 싶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면 다른 건 상관없어요. 처음 얘기 듣고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긴 해요. 그런데 알겠지만 지혁이 첫 와이프 그렇게 잘못되고 나서 내가 느낀 게 많았어요. 아이 이름이 민지라고 했나요? 지혁이가 좋은 아빠 돼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인생 짧아요. 내가 살아보니 그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기도 하고. 나는 아들 하고 싶다는 대로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민지 엄마도 우리 아들 마음 좀 받아줘요. 결혼이 뭐 대수야? 둘 다 처음도 아닌데 지금 당장이라도 둘만 좋으면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암튼 내 마음은 그래.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했어요. 그때 그 사람 가족들 보고 제 마음이 정말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몇 번 더 그 사람 부모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처음에 긴장하고 만났던 것과는 다르게 제가 마음을 여니 점차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레 둘이 합치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결혼식을 근사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싫었어요. 그냥 가족들과 조용히 재혼식이랄까요? 그렇게 조촐하게 부부로서 연을 맺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그냥 식사 말고 호텔에서 해야지. 정 결혼식이 싫으면 좋은 호텔에서 멋지게 재혼식 하자. 민지도 예쁜 드레스 입히고 지원이도 꼭 부르고 싶은 친구만 초대해서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요. 저는 시끌벅적하게 하는 건 원치 않아요. 우리 가족이랑 친한 친구 몇몇만 부르죠 뭐. 그 사람은 원래 부모와 따로 살고 있었고 살림도 다 들어가 있어서 따로 준비할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새로 산 침실 가구와 우리 딸 방을 다시 꾸미는 정도만 마련했고 재혼식 날짜를 잡아 이런저런 준비로 바쁠 때였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초를 치는 일이 있기 마련이라더니 하필이면 그즈음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민지 엄마, 내가 당신 소식을 들었는데 뭐 재혼한다는 게 사실이야? 그럼 우리 민지가 계부 밑에서 크는 거잖아. 그건 싫어. 전화한 사람은 전 남편이었습니다. 친권도 포기한 사람이 이제와 무슨 헛소리인지 어이가 없더군요. 아마 지인이 겹치다 보니 소식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안 붙이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 당신도 바람 피운 년이랑 재혼했는데 나는 평생 혼자 애만 키우며 살아야 하는 거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끊어. 민지 엄마,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나 지금 혼자야. 나도 민지 한번 볼 수 있어? 애 못 본 지 오래됐잖아.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많이 후회했어. 같이 살던 애는 도망간 지 오래야. 우리 애 생각하자. 이제와 이런 말하는 거 우습지만 나 한 번만 받아줄 수 있어? 무슨 개소리야? 지금 세월이 몇 년인데 여자가 도망간 건 내 알바 아니고 너 혼자 잘 살아.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그때는 결혼할 사람한테 말할 거야. 그럼 어찌 되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지가 아무리 그래봤자 이혼녀에 애 딸린 여자야. 괜히 팔자 고치겠다고 혼자 들떠서 내 딸까지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걸 왜 당신이 걱정해? 그동안 애 보고 싶다는 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잖아, 당신. 우리 민지 당신 얼굴 기억도 못해. 제발 남의 인생에 구정물 끼얹지 마. 전 남편은 제가 재혼한다고 하니 회방을 놓고 싶었나 봅니다. 바람 피운 년이랑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도망갔다니까 참 고소하더군요. 왜 도망갔는지 알 것도 같았고요. 하지만 재혼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전 남편 회방 전화까지 받으니 너무 찝찝했습니다. 제가 재혼한다고 알린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그 친구 남편이 하필 제 남편과 아는 사람이라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혹시 연락이 또 올까봐 미리 예비 남편에게 말은 해놓았는데 다행히 더 이상의 괴롭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죠. 그 잠잠함이 나중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요. 사건은 슬프게도 제 재혼식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연회장을 빌려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 겸 재혼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외모도 단장하고 우리 가족은 모두 일찌감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장소 세팅도 점검하고 음식이랑 인원을 체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마침 시댁 식구들도 도착해 가족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어른들은 먼저 앉아 간단한 다과를 하고 계셨고요. 저는 아이 챙기며 이제 곧 남편 될 사람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주 팔자 고치겠다고 신났는가 봐. 누구 맘대로 재혼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전 시모였거든요. 식구들도 모두 놀라기 마찬가지였죠. 저는 너무 놀라 아이를 엄마에게 맡겨두고 뛰쳐나갔습니다. 곱게 단장한 저를 보더니 전 시모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이년아. 네가 재혼을 해?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감히 네가? 너는 양심도 없니? 내 아들 버리고 자식도 뺏어가서는 벌써 새 살림을 차려. 어디 누구랑 재혼하는지 얼굴 보러 왔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요. 여기 인연이 우리 집 망하게 한 년이요. 당황한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제가 누구 인생을 망쳐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그쪽 아들이 바람나서 이혼한 거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셔서 행패를 부리세요? 악쓰는 노인의 정체를 알고 나서 가족들도 전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재혼하는 집 식구들은 다 알고 있니? 이 집 식구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러 왔다. 여기 인연이 남편 바깥으로 돌게 한 나쁜 년이라는 거 말이다. 네 인연이 잘못해서 내 아들이 발언한 거잖아. 네가 계획적으로 쫓아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지나고 생각해보니 딱 그게 맞아. 남의 아들 인생 망쳐놓고 너 혼자 잘 살겠다고 감히 재혼을 해? 너 인연 가만 안 둬. 노망난 것 같은 전 시모는 심지어 제 몸에 손을 대려고 했고 남편 될 사람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머리가 뜯겼을 겁니다. 왜 이러세요? 듣자하니 제 와이프 될 사람 전 시어머니신가 본데 이게 대체 무슨 행패입니까? 저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계속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끝난 인연인데 내 사람한테 왜 폐악질을 하시냐고요? 돌아가세요. 고성이 오고 가는 와중에 남편 될 사람과 그 가족에게 미안해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전 시모는 악을 쓰며 팔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란 가운데 새 시어머니 될 분이 이쪽으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모자란 저를 가족으로 맞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저와 인연이 있었던 예전 가족의 이런 모습을 보인 게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울고만 있는데 갑자기 새 시어머니가 전 시모에게 저벅저벅 다가가더니 머리채를 휘어잡으시는 겁니다. 그거 보고 저뿐만 아니라 친정엄마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지랄이야? 어머니에게 갑자기 머리채를 잡힌 전 시모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끝까지 머리채를 붙잡은 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지어가, 이런 인간은 말로는 안 되는 인간이야. 당장 경찰 불러라. 대기 새 며느리 보는 양반이요? 당장 이 머리 못 나? 당장 나. 아이고 나 죽네. 전 시모는 발악을 했지만 힘으로 밀리더라고요. 새 시어머니는 머리채를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뭐 죽어? 아파 죽겠지? 당신 머리 아픈 건 아는데 남의 가슴에 이러고 못 박는 짓 하는 건 왜 모르냐? 아들이 해결하게 놔두려고 했는데 듣자 하니 내 기가 막혀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대개 아들 바람 피운 게 왜 여자 탓이야? 딱 봐도 당신의 집안 어떤 집안인지 답이 나오는구먼. 내가 한마디 해줄까? 대개 아들은 복덩어리를 제 발로 찬 거야. 그런 복이 나갔으니 당신의 집이 망하는 거고, 알겠어? 이건 놓고 말해. 내가 전혀 재혼하게 그냥 놔둘 줄 알아? 내가 이 난리를 피우는데도 그래도 처녀를 며느리로 맡겠다 이거요? 당신이 깽판 치는 거랑 내가 며느리를 맡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네 집안에서 우리 며느리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을지 안 봐도 뻔하구먼. 당신네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대개 아들이 인생 망치는 게 누구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남의 집 좋은 날 망치려고 해도 소용없어. 이까짓 걸로 끄떡없이니 돌아가. 어머니는 그제야 잡고 있던 머리채를 내팽개쳤습니다. 마침 경찰이 들어왔는데 이 미친 노인네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데려가려는 경찰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이 와서 시모를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시모를 고소하겠다며 지구대로 연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전시모를 데리고 나가고 나서야 겨우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은 아직 안 봐서 그 꼴을 못 봤네요. 양가 가족 모두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남편이 자리를 수습하고 부모님들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런 소동이 있었지만 다들 아무렇지 않게 옷매무새 만지고 다시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계획대로 진행되었고요. 무사히 저희는 그날 부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경찰서 가서 고소하려고 했는데 전 남편 놈이 와서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가족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조건으로 봐줬다고 하네요. 저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고소해봤자 서로 연락할 일만 더 생기고 얼굴 볼 일 하나 더 만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새어머니를 그날 이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굳이 어머니가 나서서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나서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죄송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참교육하시고 전시모는 정신을 좀 차렸을까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는 알까요? 글쎄요.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자기 잘못은 모르고 전 며느리 탓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호되게 혼난다고 제 잘못을 뉘우칠 사람들이라면 아들놈 이혼했을 때 진작에 잘못을 알았겠죠.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혼하고 저는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재혼 과정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인 건지 저는 첫 결혼보다 훨씬 행복하게 삽니다. 남편은 능력도 있고 살면 살수록 제가 존경할 만한 멋진 사람이에요. 시댁에서도 저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직장 다니느라 어머니가 우리 애들을 많이 돌봐주셨는데요. 오히려 아들인 둘째보다 손녀가 더 이쁘다고 물고 빨고 키우셨어요. 우리 민지, 나중에 대학 등록금은 이 할미가 해줘야지. 민지 통장에 틈날 때마다 용돈 넣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 죽고 나면 민지한테 꼭 할미가 해준 거라고 말해줘야 한다. 어머니도 참, 우리 딸 시집갈 때까지 사실 것 같은데 벌써부터 그런 말 하세요? 예전에 남의 머리채 휘어잡는 거 보니까 어머니는 힘이 장사세요. 그러니까 꼭 오래오래 사셔요. 저 일하는데 어머니 없이 애 둘 키우는 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건강해야지. 우리 손자 손녀 시집 장가 가는 거 다 보고 죽으련다. 저희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라 저는 편하게 직장 생활하며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이상한 시월드와 시모 얘기 들으면서 경악한 적 많았었거든요. 전 시모보다 더 악랄한 시모도 있는 거 보고 나는 그래도 양반인 건가 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 사연의 주인공은 좋은 시어머니라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제 사연 들으시면서 저런 시어머니도 있구나 하고 놀라실 것 같아요. 좋은 시어머니 사연은 많이 없어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은 재혼 망설이는 경우 많잖아요.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한번 결혼 실패하면 쉽지 않은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정말 좋은 분 만나면 이혼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 산증인이 저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꼭 누굴 만나야 인생 다시 행복해지는 건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혼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거 참고 너무 움츠리고 살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부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며 마음 가는 대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제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